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준 아빠의 첫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췌장암 4기 시한부를 선고받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6살 아들을 두고 있는 40대 암 환자입니다. 췌장암을 진단받기 전에는 20년간 자영업을 하며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시간을 쪼개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는 있지만 항상 뭔가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사치에 불과했죠. 먼 훗날 열심히 돈을 벌면 그 돈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먼 훗날을 위한 통과점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파이팅 넘치는 생각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항상 이런 일념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갑자기 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예후가 정말 안 좋다는 췌장암 4기 시한부 3개월을 받게 됐죠. 모든 게 절망적이었고 솔직히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진이길 바랬으며 신은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머릿속에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잠시였고 치료를 하기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암투병을 위한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말이죠. 예상했던 대로 투병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 그리고 암 환자에 따라다니는 심리적인 압박감,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 겪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투병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투병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고 지치고 괴롭기 마련이잖아요. 힘든 항암 치료 때문에 정신과 몸은 피폐해지면서 점점 희망의 끈을 놓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희한하게도 투병을 진행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이란 단어,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리면서 제가 완치가 되었을 때 가족들과 즐거운 여행도 가고 행복한 날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감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지금에야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된다면 꼭 유튜브나 강연이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바로 행복합니다 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행복이란 기준도 잘 모르거니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겠죠. 저처럼 말이죠. 그럼 제가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니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자가 아니라고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고 또 행복한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건지, 도대체 부자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어떤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길래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 저조차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학문적으로 행복은 인간의 불행한 감정이 없어지면 보너스처럼 생길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은 걱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신체적 행복, 정신적 즐거움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참 어렵죠. 신체적 행복, 정신적 즐거움. 예를 들면 너무나 좋은 백을 샀는데, 평소에 사고 싶었던 아주 비싼 백을 샀는데 이게 막상 사고 나니까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는 옷도 없는 것 같고. 그럼 정신적으로는 행복했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했다, 이러면 행복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요? 진짜 어렵죠. 학문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의지대로 내 감정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모두 동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행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겠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요한 기질도 있는데 바로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인간의 행복 스위치는 인간에게 필요한 그 어떤 자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든 물질이든지 그 자원과 만날 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향적인 사람이 자원을 만날 확률이 좀 더 높다는 이야기겠죠. 아무래도 이 집에만 있으면 경험이 우리가 한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밖으로 많이 싸돌아다니면 경험이 많아질 확률이 높겠죠. 학문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행복지수 아시죠? 그 행복지수 부동의 1위 국가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2위가 덴마크, 그리고 3위가 아이슬란드인데요. 모두 스칸디나비아 북쪽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이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찾던 중에 핀란드 사람에게 질문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가장 비호감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다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질문 참가자의 대다수가 이야기했습니다. 신기하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어떻게 이런 비슷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정말 판이하게 틀린 관점입니다. 이기주의는 어떤 대상의 이익이 최대화되는 행동을 올바름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사상이고요. 개인주의는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도덕적 입장, 이데올로기, 정치 철학, 사회적 시각 등을 의미합니다. 머리 아프죠? 근데 이걸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기주의는 나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개인주의는 개념이 좀 많이 다릅니다. 핀란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개인주의라는 건 다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지 않고 존중해준다라는 아주 좋은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즉, 나와의 가치관이 대립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틀렸다, 잘못됐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저런 삶도 있구나 라며 존중해주는 그런 관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항상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진급을 하기 위한 인사고가, 평점, 숫자로 정해놓은 각종 기준에서 미달자는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것처럼 치부되는 참 같은 현실이죠. 이런 게 어려서부터 당연시하게 생각을 하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평가하고 평가받는데 너무나 익숙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평가받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는 나도 모르는 기준점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내 인생은 몇 점, 내 행복 점수는 몇 점, 내 재산 점수는 몇 점 등등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멋진 호화 요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SNS에서 우리가 보면 와, 부럽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 나도 저래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 SNS의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마냥 행복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SNS의 주인공이 이런 생각을 하더랍니다. 아, 이 요트 진짜 구리다. 정말 거지 같네. 아, 이 와인은 왜 이렇게 맛도 없고 텁텁한 거야. 아, 지겹다. 뭐 재미난 거 없나? 무슨 사이코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항상 숨 쉬는 것처럼 당연히 해오던 일이니까요. 지루하고 따분해서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거죠. 여기입니다. 이 당연한 것.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행복의 시작입니다. 너무나 무시하고 지나가는 당연한 것들. 숨 쉬고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고 잠들 수 있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누구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는 희소 가치로 행복을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 환자를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이런 이미지를 상상하실 거예요. 방송에서 항상 우리가 봐오던 암 환자. 저 역시도 투병을 시작하면서 항암 치료를 시작할 때 같은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 힘들어하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면서 마치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라가는 모습. 사실 생각하기 싫었지만 그런 이미지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실제로 투병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항암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면 내가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와 같은 환우분들을 보게 되니까요. 그럼 저 역시도 겁이 나고 무섭고 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는 머릿속에 다른 이미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이미지가 더 강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와 진단 초기부터 이야기했던 것인데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고생을 하고 있어서 항상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셨거든요. 사실 20년 동안 해오고 제 삶의 절반을 투자한 자영업을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이걸 그만두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장 먹여야 살려야 되는 처자식이 있으니까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수입만큼 벌 자신도 없고 뭐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 다른 이미지라는 게 암에 걸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힘든 자영업을 자의로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타의로라도 나를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암에 걸린 것 같다.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수단을 쓴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암에 걸려서 다른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머릿속에 들어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니까 모든 치료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부분을 확신하냐면 제가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수개월을 지나오면서 유튜브 구독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췌장암 진단을 받으신 어머니신데 진단 초 항암 시작하시기 전에 저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죽는다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까짓 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치료가 잘 될 것 같네요. 꼭 치료를 잘 받으셔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제분들도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투병 중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따라 하시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시작하시고
항암을 3차 정도 진행하신 후에 저를 또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환자 모습 같지도 않고 그전보다 얼굴도 훨씬 좋아지시고 더 건강한 목소리로 저를 보고 하준 아빠 맞죠? 이러시면서 제 손을 잡고 기뻐하셨어요. 저도 엄청 기뻤고요.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코끝도 찡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담소를 나누고 나중에 밥이라도 꼭 같이 먹자고 헤어졌는데요.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도 너무 유사했어요. 첫 번째 CT 결과도 잘 나왔다고 기뻐하시고, 그런데 이게 왜 신기하냐고 하면 반대의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 오픈 채방에 같이 계시던 환우분이셨는데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치료 받는 것도 싫어하시고 살기 싫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치료 효과도 좋지 않으셨고 또 통증 또한 잘 안 잡히셨어요. 결국 짧은 투병 생활을 하시고 소천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입니다. 이 불행, 행복, 부자 모두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려다 놓게 되면 사실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설레이고 행복해지잖아요. 쿠팡으로 물건을 시키고 기다리는 설레임, 이런 것도 행복의 일종이겠죠? 이런 이미지처럼 무시하고 넘어갔던 당연한 것들, 이 당연한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하나씩 저금하듯이 이미지를 그려서 저금을 한다면 어느새 우리 머릿속에 큰 행복 저금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파블로의 개 실험이라고 아시죠? 강아지에게 종을 울릴 때마다 밥을 주기를 반복하면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입에 침이 고인다는 실험. 마찬가지로 우리 머릿속에 많은 행복의 이미지가 가득 찬다면 항상 머릿속에 행복이라는 자극이 생겨 온몸에 행복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행복의 저금통을 만들고 그 저금통에 행복의 이미지를 저장해라. 하루에 한 가지씩 꼭 행복한 것을 생각해서 저금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가지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수개월을 해보니까 저금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추운 날에 이 따뜻한 옷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네. 내 잠바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한 가지씩 이미지를 저축하니까 이제는 모든 사물과 모든 행동들이 감사하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왜 이걸 이제야 깨달았을까요? 너무 늦지는 않은 건지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100%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차근차근 받아들이는 중입니다. 여러분, 멀리 있다고 생각한 행복이 가까이 있다는 게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죽음의 문턱 앞에 갔다 오면 많은 것을 느끼고 소중한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항상 숨쉬고 자고 먹고 이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여러분은 오히려 더 행복한 감정으로 다가갈지도 모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